네, 오늘의 부탁터 나와 계십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치아 건강을 책임져 주실 분이죠. 고민규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나이가 들수록 뭐 이제 몸 건강 참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치아 건강, 오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치아가 많이 상실될수록 치매와도 좀 깊은 연관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실인가요? 네. 최근 연구 결과로 치아 상실수와 치매 발병률 간에 유의미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치의학연구대학원 연구팀에 따르면 치아 상실 후 방치할 경우 인지장애 발생률이 2.7배 높아진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치매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치아 건강에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부모님이 주신 치아를 하나도 잃지 않고 사는 게 사실 또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치아를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유지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통계 자료가 그림으로 나오는데요. 지금 한국 성인 잔조 치아 개수를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보시면은 55세부터 이제 75세까지 쭉 나타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정상적으로 모든 치아가 있는 경우는 2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55세부터는 이미 3개가 줄어들고 70세가 넘어가게 되면은 19개만 남은 걸 알 수 있죠. 많이 줄어들었네요. 네, 이게 네. 평균적인 개수인데 대부분이 이 정도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든 치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 보면은 뭐 치아 한두 개가 빠져도 바로 병원에 가지 않으시고 그냥 좀 그대로 두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이쪽이 없으면 이쪽으로 십시 이러시면서 병원에 좀 잘 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죠. 처음에 치아가 이제 한두 개 정도만 빠진 경우에는 사실상 씹는 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으셔가지고 치과에 잘 가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치아가 빠지게 되면은 빈 공간으로 이제 치아들이 움직이면서 치열 변형이 올 수가 있고요. 그렇게 치열이 변형되면은 이제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치아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어진 틈으로 치석이나 음식물 같은 게 끼게 되면은 네. 그게 이제 충치나 풍치를 유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잇몸뼈는 이가 빠지게 되면은 필요가 없는 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흡수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잇몸뼈 흡수가 발생할 수 있고 입술이나 볼 쪽에 있는 치아가 빠지게 되면은 이 입술이나 볼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네. 주름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실제보다 나이가 들어 보이실 수가 있죠. 또 치아가 빠지게 되면은 저작 기능 불량, 씹는 힘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덜 씹기 때문에 소화 기능 불량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가 한두 개 빠졌을 뿐인데 정말 이제 도미노처럼 정말 와르르 치열도 변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빠진 치아를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치아에 이렇게 빈자리가 생겼을 때 이를 좀 빨리 메워주는 그런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치과에 가면?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치아가 빠졌을 때 할 수 있는 치료,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임플란트가 있죠. 네. 그리고 브릿지라고 하는 치료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임플란트가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치료인데 빠진 치아, 앞뒤 치아를 갈아서 이렇게 하나의 보철물로 씌우는 방식을 브릿지라고 말하고요. 그다음에 이가 아예 전체적으로 없을 때는 전체 틀니를 하시고 부분 틀니 그림체에 보듯이 이제 부분적으로 없는 경우에는 부분 틀니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발치 후에 이제 이 빈자리를 메워주는 치과 치료로 한 4가지 정도 소개해 주셨고 그 중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임플란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 치료마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씩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제 각 치료별 특징을 좀 보겠는데요. 표를 보시면은 일단은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네. 먼저 임플란트가 있고요. 설명드렸듯이 브릿지가 있고 틀니가 있습니다. 하나씩 특징을 좀 볼게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이제 저장력, 즉 씹는 힘이거든요. 저장력이. 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 치아와 씹는 힘이 거의 비슷하고요.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3개가 씹는 거를 2개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씹는 힘이 약하고 그거에 따라서 치아 주위의 골 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틀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잇몸이 씹는 힘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음식 씹기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고요. 네. 또 이제 치료 기간을 좀 보면은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아서 본 뜬 다음에 씌우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상대적으로 짧고요. 틀니도 마찬가지로 본을 떠서 붙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좀 짧습니다. 임플란트의 이제 수명은 이제 다른 치료들에 비해서 수명이 훨씬 긴 게 특징이고요.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7에서 10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되고 틀니도 마찬가지로 5년에서 7년 주기로 수리 혹은 교체가 필요합니다. 네. 임플란트 특징을 또 보면은 임플란트 초기 비용이 좀 비싸지만 수명 대비 경제적이고 인접 자연 치아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와 유사하긴 하지만 출혈이 좀 적고요. 틀니는 추가 교체 비용이 필요하고 사용하실 때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임플란트와 브릿지, 틀니 이걸 이렇게 표로 이제 비교를 해서 보니까 조금 더 확실하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각의 치료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까지 좀 짚어봤고요. 그 중에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뭐 브릿지나 틀니보다는 임플란트를 좀 많이 하게 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자연치와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사점이 많습니다. 그림을 보고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네.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모식도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치아 같은 경우에 세 부분,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치아 머리, 저희가 이제 치아 머리라고 부르는 부분을 저희는 이제 치관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임플란트에서 인공치아, 크라운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있고 치근이 있습니다. 치아에는. 치근에 해당되는 부위는 임플란트 인공치근, 저희는 이제 픽스처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네. 이게 이제 실제 뼈에 들어가서 이제 인공치근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차이점으로는 일반 치아, 자연 치아에는 치주인대라는 충격 흡수 조직과 씹는 힘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조직인 치주인대가 있고요. 네. 임플란트에는 이제 인공치아와 인공치근을 연결해주는 부품인 지대주, 어버트먼트라고도 하죠. 그런 부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의 치아와 굉장히 좀 비슷한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빈 곳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 중에서도 가장 자연 치아와 비슷해서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대중적으로 좀 선택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잇몸 안으로 심을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좀 설명 들어볼게요. 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식립을 하게 되는데 먼저 치아를 빼고 나서 드릴링이라는 과정이 하나 필요합니다. 이제 임플란트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모식도 제일 왼쪽을 보시면은 임플란트 들어가는 방향에 이렇게 모양이 나 있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을 만들어주는 과정을 드릴링이라고 하고 이제 임플란트가 들어갈 공간을 확보했으면은 임플란트를 심게 되고요. 심으면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뼈와 유착이 필요합니다. 뼈랑 단단히 붙어가지고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2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인공치관과 연결시켜 줘야 되는 부품인 지대주를 이제 체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환자분에 맞는 인공치아 모양을 만들어서 인공치아까지 제작하면은 끝나게 됩니다. 자, 임플란트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 잇몸 뼈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식립하는 과정까지 한번 차례대로 살펴봤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임플란트와 관련해서 고민이나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상담 전화 주셔서 우리 고문기 원장님께 상담을 좀 받아보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02-6677-0012번, 02-6677-0012번이거든요.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주셔서 여러분들 궁금증 마음껏 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가 우리 잇몸뼈에 들어가는 과정까지 좀 짚어봤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사용하다 보면 뭐 음식물 찌꺼기도 끼고 잇몸도 붓고 그래서 좀 힘들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개인 맞춤형 지대주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그 개인 맞춤형 지대주는 이제 그림을 보고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네. 기성 지대주와 이제 맞춤형 지대주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기성 지대주 같은 경우인데 여기에는 그냥 원통형으로 이렇게 원통형으로 나와 있고 맞춤형 지대주 같은 경우에는 잇몸 라인이 이렇게 물결처럼 돼 있는데 거기에 딱 맞춰서 이렇게 나온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차이가 있고요.
맞춤형 지대주의 특징은 이제 잇몸 라인에 맞춰서 들어가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명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잇몸 라인에 딱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경계선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비성 회복, 즉 겉에서 봤을 때 예쁘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잇몸이랑 잘 밀착이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위염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기성보다는 이제 맞춤형 지대주의인 경우에 본인의 잇몸 상태에 따라서 정확하게 맞춤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좀 편안한 부분이 많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환자들마다 치료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규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치과 치료의 대세가 된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임플란트 치료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고민 있는 분들은요. 상담 전화 주셔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가 와서 그런가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에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주부라고 하셨고요. 임플란트 치료 후에 잇몸의 통증과 음식물 끼임 현상 때문에 좀 많이 불편하다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최근에 치과 치료는 이제 받으신 적이 없으신데요. 임플란트를 받으셨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 때문에 전화를 주셨어요.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 있겠죠? 이제 임플란트 치료 후에 잇몸 통증과 음식물 끼임 현상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임플란트를 이제 전부 임플란트만 심으신 분은 잘 없단 말이에요. 자연치 사이사이에 임플란트가 이렇게 하나씩 들어간 경우가 대부분 많은데 자연치 같은 경우에는 노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연치가 노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평생에 걸쳐서 치아가 이렇게 입 앞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뼈에다 저희가 심어 놓은 거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치 같은 경우는 움직이고 네. 임플란트는 그대로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 사이 틈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 버리면은 이제 처음에 했을 땐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되면 음식물이 끼고 그렇게 되면은 잇몸이 염증이 생기거나 아프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 부분만 떼가지고 저희가 교체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이제 치과 가셔가지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상담을 받고 검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증상 때문에 불편하다라고 하셨는데 충분히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치과 치료 미루지 마시고 바로 가셔서 한번 방법들을 좀 모색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0대 남성분 전화를 주셨어요. 오른쪽 아래 어금니 2개가 없습니다라고 하셨고 2년 전에 발치를 하셨대요. 근데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게 비우기가 힘들어서 아직 치과에 가지는 못하셨다고 하는데 2개 자리가 지금 비어 있다라고 하셨고 2년이 됐으면 약간 치율이 무너졌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원장님. 네, 그렇죠.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빨리 치과에 가셔야 되고요.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가게를 비우기 힘드셔서 치과에 못 가신다고 하셨는데 요새는 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여러 가지 치료 방법도 많이 생겨가지고 예전보다 내원 횟수를 줄여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빠른 시일 내로 치과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처럼 이제 임플란트를 받고 싶어도 이게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생각하셔서 아직 좀 치료를 받으실 엄두를 못 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본인의 잇몸 상태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치료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이참에 꼭 병원에 가셔서 적절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굿닥터 고민규 원장님과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궁금증 많이들 가지고 계시죠? 전화 주셔서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궁금증 Q&A를 통해서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굿닥터에게 물어보세요. 첫 번째 궁금증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치과 마취 풀리는 시간이 마취제 종류에 따라 다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치과의 마취제도 사실은 이제 종류가 좀 여러 가지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네, 치과 마취제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림을 보고 하나씩 설명을 해볼 텐데요. 네. 먼저 보시면은 이제 네 가지 종류로 볼 수가 있겠고요. 제일 왼쪽부터 이제 표면 마취제가 있습니다. 표면 마취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크림 타입으로 돼 있어가지고 면봉이나 어플리케이터를 이용해서 환자분 잇몸에 바르게 됩니다. 네. 이걸 바르고 시간이 좀 지나면은 환자 잇몸에 그 부분이 마취되면서 저희가 본격적인 주사 마취를 하기 전에 이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것을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앰플 워머라는 기계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주사 마취를 할 때 주사액을 집어넣게 되는데 이게 이제 체온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들어갈 때 굉장히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앰플 워머라는 걸 이용해서 그 주사액의 온도를 사람의 체온과 비슷한 온도까지 올리게 해서 주사액이 들어갈 때의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장치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무통 마취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치과에서는 이제 주사기로 주사를 많이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디지털 무통 마취기를 이용하면은 들어가는 속도를 굉장히 천천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액이 천천히 들어가게 되면은 들어갔을 때 이물감이나 불편감이 많이 경감되는 그런 영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글 마취제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가글인과 같은 그런 가글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안에 머금고 한 1분에서 2분 정도 있다가 뱉으시는 그런 마취액인데 그 마취 효과가 있어가지고 잇몸이 전체적으로 마취되는 그런 마취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정말 이제 그냥 딱 마취 주사만 딱 맞고 뭔가 본격적인 치료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 마취 주사를 맞기 전부터도 표면까지도 마취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취제 종류들이 다양하다라는 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아무래도 치과 가시기 조금 두려우셨던 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마취제 도움을 좀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음 궁금증 또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도 많고 혈압도 높은데 임플란트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제 나이가 좀 많으실수록 사실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세 드실수록 치아를 이제 좀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 감염의 위험성도 있고 또 출혈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하시죠. 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비절개 임플란트라는 술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저희가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해왔던 임플란트는 왼쪽에 있는 절개 임플란트라는 술식입니다. 이 절개 임플란트라는 것은 잇몸을 절개를 해서 뼈를 노출시킨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다시 봉합하는 그런 일반적인 술식이고요. 비절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봉합한 자국이나 잇몸을 절개한 자국이 전혀 없습니다.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 바로 드릴링을 하고 이제 잇몸에 구멍을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고 그대로 마무리하는 술식입니다. 네. 그래서 나이가 좀 많으신 고령의 환자도 또 만성 질환자 분들도 사실 절개를 크게 하지 않기 때문에 감염이나 출혈의 위험으로부터 조금 더 예전보다는 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절개를 크게 하지 않다 보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회복도 빠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절개 임플란트와 비절개 임플란트의 특징을 볼 건데요. 절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잇몸을 절개해서 뼈를 노출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출혈과 붓기로 인한 통증과 불편함이 좀 동반되는 경우가 많겠고요.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절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 비절개 임플란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잇몸을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출혈과 붓기가 적어서 통증이 적고요. 그다음에 잇몸을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염증과 감염 위험성이 감소되고 회복도 빠르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절개하는 방식과 비절개하는 방식 임플란트 치료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음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거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현대인들 너무 바쁘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치료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건 또 좀 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임플란트 치료 기간도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단축이 됐을까요? 어떤가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여러 가지 술식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발치 즉시 임플란트라는 술식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치 즉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했던 거는 이제 지연 식립 임플란트라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 기간이 최소 4개월에서 12개월까지 소요가 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2회 수술 그리고 치아가 정출되게 됩니다. 이 치아 정출이라는 거는 이제 수술 기간이 4개월 정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반대편 치아가 임플란트 심을 부위의 빈 공간으로 올라오거나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치아 정출이라고 하는 거고요. 하지만 발치 즉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기간 자체가 지연 식립 임플란트에 비해서 좀 짧게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2개월에서 5개월 사이 완성되게 되고요. 이 수술 횟수도 적기 때문에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발치하는 즉시 임플란트를 심으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영상 준비해 오셨으니까 영상 보면서 추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보시면은 부러진 상태고요. 부러진 치아를 이제 빼낼 겁니다. 그래서 치아를 빼내고 나면은 거기에다가 바로 드릴링, 아까 이제 임플란트 들어가는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 번 드릴링을 해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게 됩니다. 바로. 그러고 나서 잇몸을 이제 봉합을 하고 임플란트 식립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치료 기간이 이제 짧아지다 보니까 뭐 통증이나 여러 가지 환자들이 가질 수 있는 부담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보면서 추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엑스레이를 한번 보면서 제가 이제 치료했던 사례를 설명해 볼 건데요. 엑스레이를 한번 보고 70대 여성분이신데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은 이제 그 흰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보철물입니다.
그거랑 그 앞에 이제 보철물이 없는 두 치아 상태가 좋지가 않은 상태로 오셨고 네. 치아 사이를 보시면은 좀 까맣게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이제 염증이 생겨서 엑스레이 상에 까맣게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 치아 두 개를 빼셔야 되는 상황이어서 두 개를 발치를 하고 환자분이 근데 자주 내원하시기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염증을 깨끗이 제거를 하고 당일날 바로 뽑자마자 임플란트 두 개를 심어드리는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임플란트 심고 난 후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전에 봤던 까만색이 사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증까지 완벽히 잘 회복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70대 여성분의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했던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였는데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모든 분들에게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잇몸 뼈의 상태가 건강해야지만 가능한 거죠?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잇몸뼈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만 무리 없는 시술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규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치과 치료의 대세가 된 임플란트 어떻게 심어야지만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지 또 수명도 늘릴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혹시 임플란트 치료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고민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상담은 좀 필요 없다. 나는 이제 좀 그 상담 내용만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궁금증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저희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임플란트를 심을 때 조금 더 좀 예민한 부위가 있을 것 같아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곳 어디죠? 네, 위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사진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위턱에는 이제 상악동이라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코랑 연결돼 있는 빈 공간으로서 이런 부분이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뼈 두께가 충분한 경우도 있는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악동 공간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뼈가 굉장히 얇아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저 사람 얼굴에서 상악동이라고 돼 있는 화살표 밑에를 보시면은 저 이제 회색 부분이 뼈인데 뼈가 굉장히 얇은 걸 볼 수 있죠. 앞에 있는 어금니들 같은 경우에 저 정도 길이의 뼈 두께가 필요한데 상악동 있는 부분은 상악동의 침범을 받게 되어서 뼈 두께 자체가 굉장히 얇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저 부분의 뼈를 두껍게 만들 수 있는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술식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왼쪽 그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에는 이제 모식도가 있는데 왼쪽에서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노말 부분이랑 익스펜디드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제 일반적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노말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뼈 두께가 충분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바로 심어도 돼요. 하지만 익스펜디드 이제 상악동이 커져가지고 뼈가 얇아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부분에 저희가 뼈를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술 방법을 하나씩 볼 건데요. 이제 1번이라고 써져 있는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저희가 잇몸을 절개를 해서 뼈를 노출을 시킵니다. 그 다음 뼈에 옆에 이제 구멍을 살짝 내 가지고요. 상악동 같은 경우에는 상악동이랑 뼈랑 이렇게 경계선 부분에 상악동 막이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보시면 흰색으로 지금 모식도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막을 살짝 저희가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주름이 지게 약간 들어 올린 다음에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갈색으로 돼 있는 게 뼈 이식제인데 그런 가루 같은 게 막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 이식제를 충분히 넣어서 이제 원래 노말 형태의 뼈 두께까지 저희가 뼈 이식제를 충분히 넣고요. 그 다음에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뼈 이식제가 이제 우리의 뼈가 돼가지고 이제 잘 회복이 되게 되고요. 이거를 엑스레이나 CT상으로 저희가 뼈가 잘 됐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빨리 이제 뭐 식립을 해서 좀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정확한 위치에 정확하게 안전하게 시술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런 상악동 거상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뼈 이식을 통해서도 위쪽에 조금 예민한 부위지만 충분히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하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또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악동 거상술 임플란트 치료 사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상악동 거상술 치료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엑스레이를 보면서 제가 천천히 하나씩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분은 이제 70대 여성분이시고 왼쪽 사진이
치료하기 전 사진, 오른쪽이 치료 후 사진인데 먼저 치료하기 전 사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가 원래 빠져서 오셨고요. 엑스레이 상에서 오른쪽 위에 어금니와 오른쪽 아래 어금니가 빠져서 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위에 어금니 남아있는 거의 앞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약간 연하게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뼈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굉장히 얇은 걸 볼 수 있어요. 앞쪽에 비해서. 급격하게 얇아지네요. 네, 예. 이 부분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악동이 커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 부분에 상악동 거상술이 필요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을 하고 오른쪽처럼 임플란트를 심어 드렸는데 오른쪽에 이제 어금니 앞쪽에 있는 임플란트를 보면은 위쪽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회색으로 솟아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잘 안 보여서 제가 사진을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볼게요. 네. 보시면은 이 사진은 이제 CT를 저희가 찍어 온 거예요. 그래서 흰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임플란트이고 위쪽에 연한 회색으로 나와 있는 볼록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제가 이제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한 부분입니다. 이쪽이 이제 임플란트가 들어가면서 뼈 이식도 해가지고 상악동 막이 위로 올라가서 볼록하게 보이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사진을 보고 보시면은 이제 마무리를 해서 3, 4개월 정도 충분히 기다린 후에 임플란트 보철물까지 올려서 치료가 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70대 여성분의 상악동 거상술이 시행이 됐던 임플란트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민기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치과 치료의 대세가 된 임플란트 어떻게 하면 성공률도 높이고 수명도 늘릴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임플란트 치료와 관련해서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발작 열려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문자 상담을 의뢰해 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사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어머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틀니를 빼고 임플란트를 다시 심고 싶은데 잇몸뼈가 없어서 힘들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네, 이제 잇몸뼈가 없어서 임플란트를 심기 힘든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요새는 예전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술식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고 뼈가 없는 상태에서, 뼈가 부족한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방법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엑스레이랑 CT를 보면서 얼마나 뼈가 남아 있는지, 뼈 상태는 어떤지를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예전과는 지금 기술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 옵션들이 있으니까 꼭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치과에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과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좀 많이 개발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또 이제 여러 병원에 가셔서 한번 전문의와 상담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0대 남성분께서 전화를 주셨고요. 원래 치아가 약한 편인데 이 나이에도 부분 틀니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른쪽 아래 치아 3개를 뽑으셨다고 하셨거든요. 치아가 약하시다고 하는데 50대시면 사실 또 틀니하기가 조금 이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요새 5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리도 잘하시고 나이도 젊으시기 때문에 틀니를 하실 수도 있지만 틀니라는 거는 임플란트가 나오기 전에 많이 하던 술식입니다. 그리고 원래 치아가 약한 편이시라면 부분 틀니 같은 경우에는 옆에 정상적인 치아에 틀니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뺐다 꼈다 하는 과정 중에 옆에 이제 멀쩡한 치아들이 망가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치과에 한번 오셔가지고 치아 빠진 자리의 뼈 상태나 이런 걸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임플란트를 생각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부분 틀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를 위해서 부분 틀니 만드는 비용이나 아니면은 임플란트 요새 가격대도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임플란트 하시는 비용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치과에 가셔서 임플란트나 틀니랑 이런 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아주 상세하게 상담을 잘 도와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적합한 치료 방법,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임플란트를 심을 때 무엇보다도 좀 뿌리를 단단하게 잘 고정하기 위해서는 잇몸뼈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잇몸뼈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죠. 임플란트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거는 결국 잇몸뼈의 상태인데요.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잇몸뼈가 얇거나 부족하게 되면은 임플란트를 심을 때 이렇게 왼쪽 그림처럼 임플란트 일부가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임플란트가 뼈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염증이 생기거나 혹은 족이 탈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뼈 이식이라는 걸 해드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임플란트가 노출된 부위에 고리식재로 충분히 보강을 한 다음에 주변 조직이 이 뼈 이식재를 방해하지 않도록 인공 차폐막이라는 걸 덮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잇몸을 봉합을 해가지고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가 잇몸뼈를 수복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뼈 이식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반드시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정리해 왔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네. 뼈 이식 치료의 고려 대상 같은 경우에는 치아 상실 기간이 오래된 경우가 있습니다. 치아가 빠진 후로 시간이 오래 지나가게 되면 제가 영상 초반부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 잇몸뼈가 흡수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치아의 폭이나 높이 자체가 뼈의 폭이나 높이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뼈 이식 임플란트를 고려해 보셔야 되고요. 또 이제 치주 질환, 심한 충치 등으로 잇몸뼈 손상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뼈 이식 임플란트를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네. 또 이제 틀니 착용을 오래 하시게 되면 잇몸뼈 흡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도 뼈 이식을 고려해 보셔야 되고요. 임플란트 식립 공간이 부족한 경우나 잇몸뼈 자체에 얇거나 높이가 낮은 경우에도 뼈 이식 임플란트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치아가 상실했을 때 이를 방치하게 될 경우에는 더 큰 치료, 더 번거로운 치료를 받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절대로 치아가 상실됐을 경우에는 좀 빠르게 방치하지 마시고 빠르게 병원에 가셔서 본인에게 적합한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몇 가지만 조금 더 만나볼게요. 자, 뼈 이식 임플란트 치료 사례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엑스레이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분은 70대 여성분이시고 이게 처음에 오셨을 때의 엑스레이를 같이 한번 볼게요. 오른쪽 아래, 엑스레이의 오른쪽 아래 부분을 보시면은 약간 이제 검은색으로 보이는 부분, 구덩이처럼 파인 부분이 보이실 건데요. 이 부분이 이제 이를 빼고 나서도 시간이 한참 됐는데도 염증이 워낙 심하셔가지고 잇몸은 아물었는데 잇몸 안에 뼈는 아물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은 이제 임플란트를 잡아줄 뼈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쵸. 저희가 뼈 이식을 해야 되는데요. 다음 엑스레이를 한번 볼게요. 요건 이제 저희가 CT를 가져온 건데요. 허옇게 나오는 게 임플란트 부위고 임플란트 하얗게 나온 임플란트 왼쪽을 보시면은 네. 기존에 회색으로 나와 있는 뼈랑 다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뼈 이식제가 엑스레이 상에 나온 경우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고 부족한 뼈를 뼈 이식제로 보강을 해가지고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사진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임플란트 심고 나서 시간이 충분히 지난 후에 이제 보철물까지 올려서 잘 씹을 수 있게 해드렸고요. 이 처음 엑스레이랑 비교해 보시면은 검은색 부분이 사라진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네요. 어디가 있는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네. 네, 그래서 뼈 이식이 잘 돼가지고 환자분의 뼈로 잘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엑스레이 상에서는 이제 검게 보이는 건 이제 잇몸뼈가 없다는 얘기이니까요. 그것도 좀 알고 계시면 병원에 가셔서 검사해 보시고 본인의 이런 사진을 볼 때도 좀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규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치과 치료의 대세가 된 임플란트 어떻게 심어야지 성공률과 수명을 좀 길게 늘릴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고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치과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임플란트 치료가 시작된 역사도 이제 꽤 되는 것 같습니다. 한 50년 가까이 됐다고요. 네, 치과 이제 임플란트라는 게 굉장히 이제 50년 가까이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많은 술식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술식 중 하나가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라는 술식인데요. 그림을 한번 보면서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보통 이제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라고 하면은 이런 모형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치료 과정을 하나씩 이 모형이랑 같이 좀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제일 처음에는 3D CT 촬영을 해가지고 환자분의 이 얼굴 형태를 저희가 체득을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구강 스캔을 해서 3D 모양으로 저희가 이제 컴퓨터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컴퓨터 상에서 충분히 이제 모형을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모양의 이제 임플란트 가이드가 나오게 됩니다. 또 이제 사진을 계속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네.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이런 정보들을 CT랑 구강 스캔한 정보들을 가지고 저희가 모의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모의 수술을 진행할 때는 임플란트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위치를 정하게 되고요. 또 어떤 방향을 향해야 되는지 그래야지 위치와 이제 맞닿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의 수술을 하고 어떤 식으로 식립해야 될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춘 맞춤용 수술 가이드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나오게 되면은 그 가이드에 따른 정확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는 이런 식으로 시술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예전에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직접 뭐 잇몸 안을 이제 뭐 절개해서 들여다 보면서 이렇게 좀 시술을 하셨다면 이제는 이런 디지털 가이드가 생겼기 때문에 조금 더 오차를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부작용의 위험에서도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도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컴퓨터로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임플란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도랑 시간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요. 또 이제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의 특징점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위치를 저희가 잡았기 때문에 전부 다 잇몸을 절개할 필요가 없이 정확한 수술 부위만 절개를 해서 최소 절개로 시간과 통증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이 시간이 짧다 보니까 전신 질환자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 이 절개 부위가 작기 때문에 회복도 빨라서 일상생활 복귀도 빠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짚어주셨고요. 어떤 분들이 이런 그 시술을 받았을 때, 수술을 받았을 때 조금 더 큰 나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고려 대상 분들은 먼저 통증이 두려워서 망설이시는 분들 또는 잇몸을 절개하거나 출혈이 있으면 안 되는 분 그다음에 치과 마취 주사액이 과다 주사 시 위험한 분들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를 하면은 수술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마취 주사액을 조금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유리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노약자 등 긴 치료 시간을 견딜 수 없는 분, 그다음에 병원에 자주 내원할 수 없는 분. 아까 전에 사진에서 보셨듯이 굉장히 많은 개수의 임플란트를 가이드를 이용하면은 한 번에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3번 수술해야 되는 분들이 한 번으로 수술이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주 내원하실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식이 조절이 필요해서 즉시 식사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나씩 소개해 주실까요? 네. 보시면은 이제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제가 치료한 사례인데요. 이분은 50대 남성분이셨고 처음에 오셨을 때 지금 보이는 엑스레이와 같은 상태셨습니다. 사진상에서 이제 왼쪽 위에 어금니 3개와 오른쪽 아래 송곳니 부위 총 4개의 치만 빼놓고 나머지 치아는 다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였어요.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치아 주변으로 부러진 데도 많고 그다음에 까맣게 돼 있는 부분이 다 염증이기 때문에 이런 치아들은 살릴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안타깝지만 다 발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엑스레이를 보면은요. 이제 발치한 상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CT와 구강 스캔을 통해서 이거를 컴퓨터로 옮긴 화면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 상에서 저희가 임플란트 위치를 다 하나하나씩 잡고요. 그 다음 화면 한번 볼게요. 네. 보시면은 이제 임플란트 위치를 시켰으면 그 다음 중요한 게 임플란트의 방향이거든요.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임플란트를 다 심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상적인 위치, 방향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위에 이제 노란색 원통형으로 보이는 게 임플란트가 향하는 방향입니다. 요거를 위아래를 정밀하게 맞춰줘야지 나중에 치료가 끝나고 나서 입이 잘 다물어지셔서 식사를 잘 하실 수가 있거든요. 오, 그렇게 네. 해서 위치와 방향을 결정하게 되면은 밑에 보이는 거와 같이 이제 저희가 모의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임플란트를 뼈에 넣었을 때 어떤 위치로 들어가고 어떤 방향이 되는지 이렇게 모의 수술을 진행하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가이드로 이제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게 수술 막 끝난 사진입니다. 위아래 개수 합쳐서 10개 넘는 임플란트를 네. 하루에 다 심으셨어요. 오. 그래서 다 심고 나서 충분한 시간이 끝난 후에
이제 오른쪽에 보철물을 올리시게 돼서 치료가 잘 마무리된 케이스입니다. 네.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50대 남성분의 사례였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잘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심고 난 후에 관리도 중요하다고들 많이 하시는데요. 치료 후에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심는 후에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관리 방법,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사진을 보면서 같이 볼 건데요. 임플란트 치료 후에는 임플란트 자체도 관리를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자연 치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몸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신경이나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어서 이제 외부 자극이나 세균에 대해서 방어 작용을 할 수가 있지만 임플란트는 굉장히 좋은 치료이고 이제 인체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해서 하는 거지만 살아있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외부 세균이나 여러 가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 치료 후에는 항상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으셔야 되고 스케일링도 정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칫솔과 치간 칫솔이라는 게 있는데 치아 사이를 닦는 칫솔이에요. 그걸로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너무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 빈도를 좀 줄이셔야 되고 그리고 금연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고 해서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사용하시면서 오래오래 수명을 길게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꼼꼼한 관리도 꼭 필요하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임플란트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민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장수를 위한 최고의 선택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